갑자기 한국에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90세가 되셨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대신에 이 히즈앤드 월드 미션의 최경희 강사님께서 오늘 신비의 차콜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큰 유익을 얻는 시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함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이 귀한 시간에 힐탑 지역 봉사회에서 주최하고 His Hands World에서 월드 미션에서 후원하는 이 천년 치료 슈퍼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렇게 무서워했던 코비드도 조금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얼굴이 안 나와요? 얼굴이 강사 얼굴이 안 나왔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은 계시는지요? 특별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힐링 코드가 천년 치료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건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코비드 때문에 너무도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코비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네,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잘 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저희들에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만성질환자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자 특별히 암을 힐링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오랜 연구 결과 그리고 많은 경험 가운데서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독이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해독은 암세포를 현대의학에서 암세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례식 날짜를 촉진시키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제3세대 면역제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3세대 면역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 면역 치료제가 천년 치료에 있습니다. 천년 치료. 곧 이 해독을 돕는 가장 특별한 신비의 해독제, 천년 치료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란 기적의 인체 해독제, 수치료법, 숫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독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charcoal, 숯의 개요와 또 숯의 특성, 효능, 그리고 다양한 치료법과 또 숯패치 만드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숯불 치료제 숯가루.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지의 선교사로 가신다면, 그리고 오직 딱 한 가지만의 치료제만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숯가루를 권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도움을 받고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치료할 수 있는 신비의 치료제입니다. 이 숯가루의 위력을 체험한 아프리카인들의 사이에서는 까만 마술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천년 치료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숯을, 차콜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접촉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차콜 액티비티라고 하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숯가루는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FDA의 공인을 받아서 제품화할 만큼 인체에 유익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갖가지 병독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해독 식품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수천 년 전에 이 숯가루의 흡착력과 흡수력을 알고 질병 치료와 독소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보다 더 오래전에 고대 성경 이스라엘 시대에서부터 숯의 고유의 특성인 흡착력을 사용했고, 또 그 원리로 특별히 고름 제거나 염증 치료에 특효약으로 사용해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의 인체 해독제, 신비의 만병 통치약. 저희 이 숯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잘 들어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것 보셔요. 이 사진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숯가마 사진인데요. 와, 사진으로만 보아도 대단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 직접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숯가마에서 구워낸 숯가루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숯은 구운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불리면서 또 사용도도 다릅니다. 여러분, 흑탄과 백탄, 활성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약으로 먹고 또 사용하는 숯은 액티비티라고 하는 활성탄입니다. 활성탄. 이 활성탄은 1000도 이상 되는 고온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연기까지도 완전하게 하게 처리된 완전 탄소 덩어리, 이것으로 최상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숯나무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참나무와 소나무숯, 열대야 지방에서는 야자수 씨알로 만든 숯,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나무숯, 호주에서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숯가루가 최상급이랍니다. 또 숯에는 숯가루와 덩어리, 캡슐, 또 패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프다든가 그런데 캡슐을 그냥 입에 넣고 물로 바로 삼켜버렸다면 효과를 적게 보겠죠. 식도에서부터 바이러스를 확 흡착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무엇을 드셔야 효과가 더 크겠습니까? 네, 숟가루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나 방광, 우리 몸의 하부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캡슐을 먹어야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제 알약으로 된 것은 오래 입안에 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요. 입안의 염증이나 또 잇몸의 염증 그렇게 그런데 사용하시면 효과를 봅니다. 잘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헌은 가렵본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에 하나는 분말로 된 숟가루를 자루에 넣어 찜질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가장 성공적인 치료법이다. 이 숟가루에 약간의 감람유, 올리브유죠. 잘 섞어서 복용하면 장을 깨끗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얻은 숟가루를 넉넉히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힌 경험을 가지고 있다. 크게 부은 자리에 숟가루와 아마씨를 스포에 발라 얹어 놓았을 때 통증이 금방 가라앉았다. 잠시 후에 제가 이 스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수의 특성 무엇입니까? 아주 강력한 흡착작용입니다. 흡착력. 숯 1g의 숟가루에서 1500 내지 3000mg의 독성분을 흡착한답니다. 매우 곱게 갈아진 활성화시킨 입자는 너무 작아서 숟가루 1파운드에 약 5천만 개의 입자들이 들어있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면적을 통하여 숯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흡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흡착작용을 하는지 숯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 숯 가루의 단면을 2000배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전문 용어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숯의 단면을 2000배 확대해 봤는데 이 구멍이 흡입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 석션기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숯을 물에 타서 마셨을 때 입을 통해서 식도를 지나고 위장, 소장, 모세혈관 이 숟가루가 온 몸을 통과하면서 유해 물질들을 쫙 빨아들이면서 흡착해서 기나긴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끌고 가서 배변으로 배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숯을 마시고 그 다음날 보면 배변 색깔이 새까맣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소장 투석 효과, 모세혈관 투석 효과라고 합니다. 특별히 간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 숯처럼 좋은 투석 효과는 없습니다. 닥트 아가다 트래시 박사님과 닥트 크노 빈트래시 박사님이 쓴 홈 리미디 가정과 건강이죠 책에서 소장 투석 효과와 모세혈관 투석 효과를 말씀하시면서 치료할 때에 해독을 병행하는 것은 호랑이 몸에 독수리 날개를 다는 것만큼 완치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첫걸음이고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때 또 정말 신기하게도
몸 안에 있는 독소나 가스, 이물질 같은 나쁜 것은 쫙 흡입해서 우리 몸에 빼내지만 우리 몸에 정작 있어야 되는 좋은 유산균들이는 해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치료제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채 특성으로 또 다른 특성으로 독성 가스나 또 약물 중독, 독성 화합물, 심지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흡수하고 제거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자, 이 특성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병의 원인은 오직 하나, 바로 무엇입니까? 독소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만병일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로 말씀드렸듯이 해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혈액 속에 내재해 있는 이 모든 독소들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약한 부분에 정체되면서 그 부위에 있는 세포의 염증을 일으켜서 발병 요인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쑥가루는 그 누적되어 있는 독소를 쫙 흡착해가지고 제거해주면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가 가득한 혈액과 세포, 또 조직, 기관, 우리의 온 몸을 정화해서 질병을 예방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서 가장 강력한 인체의 해독제입니다. 또 이 수채 성질은 특별히 채소나 우리가 과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들을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흡착시키고 그 다음에 색소제, 그 다음 식품 첨가제 같은 것도 없애고 인공조미료 등을 흡착하면서 그 결과로 혈관 내의 혈액과 체액이 깨끗하게 되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우리 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아토피 어디 갔나?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 갔나? 어머나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외식하고 오셨을 때에 이 쑥 한 스푼을 드시고 물 2컵을 드시기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또 제가 지금 이 수채 좋은 증명된 과학적인 증명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경순 박사님의 논문에서도 쑥가루가 해독하는데 탁월한 특효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현대인은 매일 흡수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매일 한 숟가락의 숯을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액티베이트는 차코를 먹고 난 뒤에 1분 이내에 위장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실험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농약이나 발암물질 등 벤조피린, 파라핀, 니코틴, 해열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염, 위궤양, 간암, 간염 예방에 유효하고요. 또 차콜이라고 불리는 활성탄은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와 효능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과산증이 뭔지 아세요? 과산증. 위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펩신이나 염산 등의 소화액이 많아서 염증을 초래하여 가지고
위 내벽을 손상되는 그 질병이 바로 과산증인데, 이 과산증이나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위축성 위염, 장염, 이 같은 병에 쑥가루는 대단한 치료제라고, 그리고 소화기관의 가스를 없애고 독극물 흡착에 사용되어진다고 이경순 박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사의 우주선의 활성탄 공기 정화 시스템 작용으로도 이 활성탄의 독성 물질을 합착률을 사용해서 최첨단 기술의 지방 연구 나사 우주 항공에서도 증명했습니다. 모세혈관 추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두 이런 아름다운 경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 조상들의 이용하는 지혜, 우리 아기가 출생했을 때의 방역을 위해서 새끼줄에 그 수축을 달아서 이렇게 걸어두는 것 제가 어릴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독에 수축을 넣는 지혜, 화로에 숯불로 보온, 불시 보관 요리에 사용하고요. 우물에 비가 내리거나 오염되었을 때 또 숯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과학적이고 아주 그냥 효과를 크게 보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숯을 사용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이 숯이 이 정도면 만병통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오늘 이것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숯가루의 음이온 작용으로 인해서 정신 안정도 시켜주고 또 불면증도 치료해 주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집에 환자가 있을 때 이 숯덩어리들을 곳곳에 놓아두시고 그러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환자에서 나오는 그 독소들이 일반 가족들을 해하지 않고 또 이 숯덩어리가 그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또 환자가 면역이 약해져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숯은 우리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음이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숯덩어리들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쓰시면 참 좋겠지요. 네.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막아준답니다. 저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 숯 너무 좋지요? 네. 어머나 이러다가 숯 회사에서 저한테 섭외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자, 몸을 조금 움직이시고 눈을 좀 깜빡깜빡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숯에 물론입니다. 물론 다양한 치료법을 질병별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창. 욕창. 이게 장기가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이게 욕창이죠. 이 욕창의 치료의 특효약이랍니다. 병원 치료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효과를 위해서 숯과 함께 이 욕창 같은 피부 질환에 사용하면 좋을 두 가지를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욕창은 너무 무서워요. 치료도 잘 안 되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수팩을 사용해주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창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이나 불에 되었었는 화상에도 이 숯가루가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이거 제가 병원에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한국에서 저랑 함께 일하시던 외과 여서박사님이 이 욕창 환자, 화상 환자들을 병원 약으로, 물론 항생제도 사용하죠. 병원 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숯가루를 사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화상 전문, 욕창 전문 치료 의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바로 숯가루를 뿌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독된 거즈를 우리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고 약국에도 있죠. 노르말셀린에 이렇게 담근 다음에 그것을 먼저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아주 고운 숯가루를 뿌려주고 다시 노르말셀린 거즈를 거즈를 그 위에다가 덮여줍니다. 이때 반드시 무견적으로 드레싱 하시는 거 중요하죠? 아시죠? 그 다음날 되면 그렇게 진물이 흘러내리고 냄새가 고약하던 그 환부가 우덕우덕 하면서 마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에든지 우리가 치료할 때는 치료의 첫 번째는 dry and clean, 깨끗하게 하고 말리는 거, 이렇게 open to air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픈하는 거요. 말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도 화상 환자들에게도 묵은법으로 하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큰 효과를,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숯과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좋은 것 2가지. 하나는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 여러분, 이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언제 기회에 오일을 강의할 때에 우리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 티트리 오일을 외부용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화상이나 그 욕창 부위에 상처난 우리 피부 부위에 티트리 오일을 먼저 바르고 소독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숯가루 팩을 붙이면 그동안에 거기 진물이 나고 또 염증이 생겼던 그곳에 이 티트리 오일이 살균 효과가 병원에 치료하는 어떤 소독제보다 4-5배가 소독력이 강하고 뛰어나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작용이 없어서 임신부도 마음 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번째, 알로에라 젤.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종종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은 알로에를 항상 책상 옆에 두시고 사용하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네. 이 알로에 젤을 상처나 염증에 이렇게 났을 때 숯가루를 발라주고 이것도 같이 함께 섞어서 바르면 이 알로에 젤이 지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통증 제거, 염증이 나서 아플 때의 통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잘 아물 수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고열입니다. 고열. 여러분, 이 숯가루가 고열에 열 내리는데 최고라는 것 아시고 계시죠? 열이 날 때 열을 내려주는 특효약입니다. 왜 열을 내려주냐? 균들이 싸울 때 우리 몸은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열을 발산해요. 그래서 염증이 났을 때 열이 나죠. 이 숯가루의 가장 큰 흡착력, 흡수력이
무엇입니까? 그 균을 확 흡착해서 이렇게 협착하기 때문에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열이 내리고 그다음에 이 수치 혈류 우리 혈액을 따라 들어가서 바이러스 이렇게 균들을 완전히 흡수해서 배변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역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고열이 열날 때는 여러분 그냥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꼭 과일 금식 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아시죠? 물 많이 마셔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열이 날 때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완전 금식하면 안 됩니다. 네, 꼭 과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관장 해줍니다. 관장. 네, 관장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첫 번째로 고열이 있을 때 열을 내려주는 네, 우리 타이레놀 스파기토이 항문에 약을 넣고 그 다음에 관장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요, 이 숟가루가 천연 타이레놀이라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열날 때 우리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대장에서 이렇게 숟가루를 마시면 혈류를 통해서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흡수를 제거해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모세혈관 투석 효과, 소장 투석 효과, 그것이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패치를 또 고열 날 때 그 머리나 뭐 이렇게 배나 이렇게 붙여주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위장병 환자들에게 큰 기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이 있죠? 저도 참 위장 때문에 제가 위장 나쁜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위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장병이라 하는 것은 소화불량이나 가스 찼을 때 위염, 위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 개실 등등 전반적인 모든 위병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위염이나 위궤양에 는 그 올리브 오일 2스푼에 이렇게 숟가루를 갠 가루를 매 식사 전 30분에서 1시간 전 그리고 취침 전 주무시기 전에 드셔주면 위벽을 자극하는 것을 없애주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산제보다 더 뛰어난 부작용 없는 가장 좋은 천연 치료제입니다. 제 친구가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을 받고 거의 한 2년 넘게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속이 아파서 고생하던 중에 슈퍼 청년치료 건강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병원에 가서 다니면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온갖 검사도 다 했죠. 몸무게가 30파운드 빠졌고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조금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100파운드도 되지 않게 몸무게가 못 먹으니까 아플까봐 불안해서 그랬는데 이 방법대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편하니까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또 이 올리브유에 숟가루를 개은 것을 매 식사 전 먹고 또 잠자기 전에 먹고 또 일주일 쉬고 그 다음 또 2주 동안 하고 일주일 쉬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다 좋아졌죠? 그래도 지금은 좀 불안해서 요즘은
그 물병에다가 숟가루를 타서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신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설사나 장염. 설사나 장염이 있을 때도 같은 역할입니다. 같은 이 수치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설사하고 장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그런 분이 많은데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소개하고 알려드렸는데 어떤 분은 잘 따라 하시고 어떤 분은 에이 내가 이런저런 약을 다 먹었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러는데 안 될 거야 하시면서 따라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장염이나 설사 하시는 분들도 관장을 하시고 또 과일 금식, 과일 단식을 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제가 효과 본 사람 몇 분이 제 주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3일 정도 과일 단식을 하랍니다. 이 설사를 잘 하시고 대장이 나쁘신 분들은 관장을 하는데 무슨 관장을 하느냐 하면 레몬 관장, 그다음에 숟가루 관장 그렇게 하시고 숟가루를 2스푼 정도 타서 마십니다. 또 숯소포로 이 아랫배와 위장 부위, 장 부위에 이렇게 쌓아주면은 더 좋겠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찼을 때도 너무 좋습니다. 자, 5번째, 식중독. 식중독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요즘은 식중독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갑자기 그냥 배가 뒤집어지는데 아프고 콕콕 찌르면서 통증이 오고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그럴 때에 여러분 병원으로 쫓아가시고 응급실 가시면 적어도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신 숟가루 2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주시면 확 토합니다.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토하고 나면 이 복통이 30분 안에 진정되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사도 멈추게 돼요. 저도 이런 경험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6번째 숟가루 감기로 목이 많이 아플 때입니다. 자, 감기로 목이 아플 때는 올리브 기름 1컵과 꿀 4분의 1컵 꿀을 조금만 타셔요. 좋은 꿀 그리고 숟가루 10티스푼 10티스푼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7, 8방울을 이 양을 적게 할 때는 더 작게 사용해야 되겠죠. 적게 넣고 잘 섞어서 되직하게 만들어서 그 밀폐된 공기에 잘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시고 한 스푼씩 그럴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꼭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입안에 물고 주무시면 목에서부터 바이러스나 어떤 나쁜 균들을 다 이렇게 흡착해서 끌고 나가서 아주 좋은 효과를 초기에는 한두 번만 하셔도 다 좋아지게 됩니다. 목이 또 많이 아플 때는 이렇게 임파선이 부었거나 했을 때 수패치 붙이면 효과적이겠죠. 수패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중독 약물 가다 복용했을 때 우리 중독되는 거. 꼭 무슨 약물을 먹어서 중독이 됐다기보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음식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위장 속으로 들어가고 대장에 들어가면 사실 독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해독제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약물 과다 복용했을 때에도 숟가루 치료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질병이 있었거나 염증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하셨거나 그랬을 때에 좀 나으신 다음에 숟가루를 꼭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복용하시면 그 독을 빼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일본 아가다 트레시 박사님이 아스피린 중독 제거를 위해서 99.6%의 아스피린이 위장관에서 흡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수가루를 보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프랑스의 화학자 벨트랜드 박사님께서도 인간 치사량의 150배에 해당하는 비소 5g을 숯과 함께 섞어서 먹였는데 아무런 해를 뵙지 않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 믿을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분에게 수술 얘기했더니 아주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얼마나 뛰어난 해독작용을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릴 때에 이 동네에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병원도 잘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물 바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해서 숟가루를 그냥 타서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걸리면서 억지로 떠먹이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 몸을 흔드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살아났어요.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약을 먹고 농약을 드시고, 근데 신기하게도 살아났고요. 그리고 또 쥐를 잡으려고 저희 집에 쥐약을 이렇게 시골에는 쥐약을 많이 놓아놨죠, 옛날에. 근데 이 집 강아지가 와서 그 쥐약을 또 먹었어요. 그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 숟가루를 그 강아지에게 강제로 이렇게 퍼먹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멀쩡하게 그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걸 보았어요. 생각하니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 라이센스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해보았습니다. 자, 혈액을 정화시키는 8번째 수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콩팥이 다 망가져서 혈액 투석이나 홍막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 수치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해독을 많이 해야 되겠죠? 9번째, 숟가루 목욕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에 염증들이 많이 있고 가렵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가렵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숟가루 목욕 텃밭에서 한번 숟가루를 반컵 정도 타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이렇게 전체 몸을 담그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그 술독을 빼는 거, 숙취. 예, 저희들은 없지만 혹시나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 이 말씀으로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기들 아토피성 있는 아기들 또 이 목욕하는 것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이고 피부병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숟가루로 가끔씩 텃밭을 하면 이 숟가루가 우리 알칼리 이 물이 우리가 물이 알칼리 물이잖아요. 이거를 온천물처럼 이렇게 바꿔져서 우리 피부를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서 아주 윤기가 난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기와 어른이
이 텃밭 사는 숲 차콜 목욕하는 모습입니다. 10번째. 자, 제가 12번째까지 합니다. 지루하십니까? 두 번 더 남았어요. 자, 10번째. 스트레스성 불면증.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불면증에 혹시나 고생을 하시는 분들 우리 이 숲 베개를 한번 주문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 숲에 있는 음이온이 나와서 숙면을 유지시키고 이 두피 마사지도 해주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숟가루 숲 베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비염, 축농증. 의외로 우리 주위에 이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비염은 또 다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패치를 만드셔서 콧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째. 뱀이나 벌, 불개미, 모기 등 벌레에 물렸을 때. 근데 뭐 뱀에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 제가 한국에 시골에 있을 때는 뱀에 물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 이런 물렸을 때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요 작년인가 제 남편이 저희 집 그 뒷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집에 돌이 많아요. 근데 벌에 쏘였어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쏘였는데 꼭 남편만 벌이 쏘더라고요. 근데 이 벌이 이렇게 귀 뒤에 이렇게 쏘는데 바로 퉁퉁 부으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급실에 가야죠. 911 불러서. 그런데 코비드 시대였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치료도 못 받고 두세 시간 응급실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갑자기 숟가루가 생각났어요. 집에 있는 그 노멀 셀린을 붓고 숟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개었어요. 개어가지고 두툼하게 개어서 그 불린 부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해고 난 다음에 응급실 가지도 않고 아주 좋은 그 다음날 이 부기가 싹 빠지면서 정말 신기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뱀이나 이렇게 벌레에 물렸을 때는 독이 특별히 뱀이 이럴 때는 숟가루를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복용하면 10분 내로 이 혈류 안으로 돌아서 장벽을 타고 그 독소를 흡착해서 머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빼내는 그런 배변을 시킨다고 하는 너무 좋죠. 자, 이것은 가력 뽑은 기별 2권 294쪽에 있는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수체 유익에 대한 경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환자가 극심한 복통으로 고통 중인데 그 환자가 생명이 다했음을 나에게 말해 주었을 때 나는 이 방법을 권유해 보았다. 그때 나는 숟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환자는 그 치료의 결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고 위험한 고비를 넘겨 결국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네, 정말 좋은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수팩 만들기. 자, 숯 한 컵과 그 다음에 물 한 컵, 아마시 한 컵, 1대 1대 1. 지퍼백에 넣으시고 지퍼백을 잠그시고 잘 섞어서 그 밀대를 밀든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 하시든지 그래서 납작하게 만드세요. 아니면 저는 그냥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넣고 잘 조심해서 저어서 그것을 지퍼백에 넣고 이렇게 또 납작하게 또 해보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지퍼백을 이렇게 한쪽 면만 잘랐어요. 여기 다른 분들은 다 잘라서 그 숯 덩어리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비닐을 한쪽 면만 다 잘라내고 한쪽 면은 붙여두고 그 비닐을 있는 쪽을 바깥으로 오게 해서 그 숯가루 직접 그 닿는 부분을 고기 밑에다가 뭐 이렇게 거즈를 하나 놓고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올리면서 압박 붕대로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움직여도 흘러내리지 않고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꼭 1회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게 냉장 보관하지만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귀찮지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을 이렇게 크림을 바른 다음에 사용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두 가지 약의 효과를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외형과 내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떤 때는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아서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요. 자, 숯패치. 네, 아까 숯가루 한 컵, 아마시 한 컵, 물 한 컵. 이렇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자, 몇 가지 더, 그 외에 몇 가지 더. 이제 숯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용으로, 장식용으로 예쁘게 놔두고 사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악취 냄새를 제거하고, 습도 조절을 하고, 어미용을 발생하고 유해 전파와 방사선 차단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 담글 때 숯을 넣어 놓으면 빨리 씌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물김치 같은 거 담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왜냐하면 이 효모균을 그 빨리 식는 효모균을 이 숯이 흡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약, 이 숯치약이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숯치약도 사용해보지만 그냥 숯가루로 좀 흉하고 하지만 가끔씩 숯가루를 묻혀서 양치질을 합니다. 여러분 냄새 제거에도 좋고 세균 제거, 그 다음에 치염이나 치주염이나 잇몸 염증에 탁월한 효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책장에 이게 습기가 있어서 냄새 제거하는 것, 신발장, 그 다음에 침대 및 싱크대, 구두송이나 살통 등에 숯을 넣어주면, 참숯을 넣어주면 습기 제거에 최고입니다.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숯덩어리 관리 요령.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이 숯덩어리를 준비해 두신 분들은 한 번씩 정도는 이 바깥에 햇빛이 좋을 때에 반나절 정도 두셨다가 드라이 시키는 거죠. 다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에 깨끗이 닦으시고 또 햇볕에 바짝 말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바구니에 사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거의 뭐 6개월, 1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다른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숯이 제가 아주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제를 키모테라피를 받는 동안에는 이 숯가루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이 항암 치료제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숯의 그 특성인 강력한 흡착력이 이 항암 치료제 약의 그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숯의 흡수력, 흡착력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시겠죠? 이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보통 미국인들은 1개월 정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2주를 이렇게 계속 사용할 때를 말씀드립니다. 2주를 계속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계속 드셔야 할 경우는 일주일 뛰었다가 또 2주 복용하시고 한 열흘 뛰었다가 또 한 일주일 복용하시고 그렇게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근데 이 쑥가루를 권해드렸더니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설사나 이렇게 많이 하셔서 드렸더니 변비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당연한 거죠?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쑥가루를 드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물을 평상시보다 2~3배로 많이 드셔야 합니다. 많이. 쑥가루에 물을 타서 마시고 또 헹궈서 마시고 또 헹궈서 마시면 절대 변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올리브 오일에 섞어서 드셔봐요. 물을 많이 못 드시고 연세 드신 분이 물을 잘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올리브 오일에 섞어서 드시면 이 쑥가루가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특효약이랍니다. 또 주의할 점, 아까 수스포를 붙일 때는 6시간이나 8시간마다 새로운 것을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 수스포가 마른 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수스포를 뗄 경우에는 찬물 수건으로 그 환부를 세차게 문질러서 마사지 한 다음에 약 1시간 후에 다시 새로운 수스포를 붙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 쑥가루를 복용하는데 아무 때나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전, 그러니까 식간이죠. 약이나 음식물을 드신 후에 2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공복에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기억하시고 더 많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공복에 드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쑥가루를 보관하는 법 알아야 되겠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뚜껑을 꼭 닫으셔요. 그리고 이 쑥가루를 이렇게 맛을 봤을 때는 맛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맛이 없습니다. 쑥가루는. 그리고 이렇게 묵직한다든가 뭐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습기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 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알갱이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고드라운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액티비티, 그 활성탄소, 활성탄, 너무나 가볍고, 가장 너무 가볍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탄이나 우리 집에서 탄 음식 같은 그런 수천 사용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독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막 달려와서, 저희들 힘으로 어떻게 해독을 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천년치료 수치에 대한 아주 신비의 해독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료법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물, 적당한 음식물, 적당한 음식물, 생애의 순결,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은 치료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결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러한 치료법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치료법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제가 천년치료를 배우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육신의 몸속에 있는 해독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의 독소를 해동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독소와 육신의 독소를 잘 해독하셔서 지혜로운 수골 천연 치료 건강 세미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참 주님 도와주세요. 이 환자를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와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신비한 차콜 숟가루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생활 가운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배우셨으라고 믿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고 부작용 없고 그리고 치료가 확실하다면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히즈 핸드 월드 미션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능력과 이분들의 인력으로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염증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혹은 물, 또 이 차콜 테라피에 대해서 암이나 또 곰팡이 이런 쪽에 나는 관심이 있고 이거를 좀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강사로서 좀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런 뜻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혹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전화번호로 Recording stopped. 그러면 원하는 과목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성함을 기록해 주시면요. 히즈앤드 월드 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자도 제공해 드리고 또 파워포인트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함께 리허설을 통해서 강사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채팅창에 꼭 기록을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강의는 다 마쳤고요. 이제 조현락 킴 선교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반응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드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화면을 켜셔가지고 손을 드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꼼꼼하게 이 샬콜 강의 들으셔서 웬만한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네, 여기 손든 분이 한 분 있네요. 오자영님, 네. 오자영님 손을 드셨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강의하는 그 내용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하나 정하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숟가루를 내가 강의할 수 있다. 그러면 charcoal 하면은 저희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내드리고 이 강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봅니다. 자, 오자영님 무슨 내용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발바닥에요. 네. 피부과를 갔더니 그 원장님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서 큰일 났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굳은 살이 배여가지고 네. 큰일 났네. 네. 그래서 당분간 랩을 싸고 다니세요. 그랬는데 언제까지 랩을 싸고 다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차콜도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효과가 좋았고요. 네. 우리 강사님께 수치로, 그러니까 따뜻한 물, 찬물, 그거 수치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 굳은 살, 그거 뭐라고 그러죠? 또 굳은 살 말고 또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뭉중하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단단하게 붙는 거. 네, 그렇게 배어 있다 이거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한 군데가 그래요? 깊게? 네, 네. 사이즈가 얼마나요?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두꺼워요. 그런데 우리 이색내과 그 고승석 박사님께서, 원장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좀 참으라고 그러시기만 하세요. 좀 인내 좀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아플거려. 아팠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좋아진 방법대로 계속 하시지. 네.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뜨거운 물에 불려요. 불리고서는 거기를 조금 도려내요. 그 굳은 살은 이미 죽은 거라 감각이 없어요. 도려낸 다음에 거기에다 티트리 오일을 발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 세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종양처럼 굳힌다 할까? 그 굳은 살이라는 게요. 신발을 그렇게 꼭 조이게 신었다든가, 예? 뭔가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그 부위가 제대로 혈액순환도 안 돼서 이상세포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티트리 오일을 발라주고 알로에베라 젤 발라주고 하면 좋아지긴 해요. 서서 이제 제 살이 거기를 채워요. 근데 그렇게 제 살을 채우는 데는 알로에베라가 제일 좋아요. 네. 저기 막 화상이 쉽게 이렇게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알로에를 이렇게 생알로에 있잖아요. 그걸 통합을 내서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속살을 이렇게 얇게 해서 거기다 붙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이 쫙 그걸 빨아들이더래요. 그러면서 새살이 이렇게 돋아서 전혀 흉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요. 그게 깊이가 얼마냐, 넓이가 얼마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약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병원에 가면 그거를 수술을 해요. 이렇게 도려내버려요. 근데 나중에 또 거기에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우려면 거기에는 숟가루가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이 이렇게 채워질 때 숟가루는 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까맣게. 네, 그래서 이제 욕창 환자 외에는 그렇게 피부병에 숟가루를 쓰라고 안 해요. 숟가루를 만약에 쓸 경우에 우리 외부용으로 꺼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떼어내기 좋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깊은 상처에다가 해서 숟가루를 넣을 경우에는 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발바닥이라 또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해봐서 좋았다 하면 그 방법을 하시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이제 물에 불려서 파내고 티트리오일 바르고 왜냐면 이제 균을 죽이고 소독을 시키니까 그런 다음에 알로에베라 젤을 바르면 아마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병도 아니에요. 네, 저한테는 하도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아주 그냥 막 진짜 심각한 거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네.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질문 없으시면요. 숟가루, 못 먹는 숟가루, 뭔지 그거 아셨죠? 오늘. 어,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지그럭하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숟가루는 저기 굵기 때문에 날카로워요. 입자가 아주 고와야 돼요. 그냥 사르르 녹아야 돼요. 그런 숟가루여야 되고요. 입에 넣는데 달큰하니 시큼하니 맛이 있다, 이거 못 써요. 이거는 이미 뭔가 공기 중에 있는 걸 빨아들여서 완전 자신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제대로 병뚜껑 같은 거를 제대로 안 닫아놔서 이게 침체됐을 때, 떡이 됐을 때 그런 거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예. 제시카 레이님께서 주셨는데요. 밤에 자려고 할 때 항문이 자주 가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기, 충이 많아 그래요. 혹시, 저기, 숯이나 회, 생으로 된 육류, 어류,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앞으로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 충 때문에, 항문에만 문제가 아니라, 온 사방을 막 다 다니면서 가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꽉 꼬집으면 툭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그 충에 감염된 분도 봤고요. 제가 일단은 충이라고 봐요. 항문 쪽이면. 그러나 충이 아닐 경우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회충약을 좀 가끔 드시고, 항문 쪽에다가 티트리 오일을 좀 바르세요. 그래서 거기에 균이나 또 그런 충들이 감염되지 않게. 근데 또 다른 항문이 곤지름병이 있어요. 곤지름병. 이거는 곰팡이에요. 곰팡이라서 시독하게 가려워요. 그거는 이제 충이 아니에요. 근데 따갑고 지독하게 가려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티트리 오일을 면봉에다 찍어서 이렇게 깊게 발라주면서 부추기도 발라주고 그러시면 좋고요. 안 그러면 해충약을 좀 드시고. 네. 네. 그리고 머릿속이 만약에 가렵다. 어떤 장로님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밤에 막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 저는 막 머릿속이 너무 가렵습니다. 그래서 비듬이 쓰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병원에 가보셨나요? 갔는데 CT를 찍고 다 해도 아무 증세가 없다는 거야. 근데 누우면 더 가렵다는 거야. 비듬도 없고 그냥 매일 머리를 감아도 이렇게 가렵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혹시 생고기 드셨나요? 최근에?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자기 친구랑 저쪽 강원도 쪽에 바닷가에 과메기를 먹으러 갔다. 이 과메기를 너무 좋아하신대. 저는 과메기라는 걸 구경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룻밤 모텔에서 자면서 과메기를 실컷 먹고 왔는데, 그 친구는 괜찮은데 자신은 발진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줘서 그걸 먹고 나서 발진은 사라졌는데 어느 날부터 머릿속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그게 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죠. 장로님, 우리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그랬더니 모태 신앙이시죠. 그래서 장로님, 앞으로는 모든 육식을 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생고기를 드시면 생선,
그걸 살짝 말려서 생으로 먹어야 맛있다는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과메기가 뭔지. 아, 이렇게 말리면 벌레 같은 것도 들어오고 세균이 저 생선에 많거든요. 충이. 그게 온몸에 다니다가 뇌로 갈 경우.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거를 어떻게 힌트를 얻었냐면 한국에 이제 제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조현나 선교사님이 왜 생선도 생으로 먹어 회를 먹지 말라는지 우리가 이제 알았대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유명한 무슨 목사님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뇌 속에 충이 가득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회를 좋아하셨대요. 가는 곳마다 회. 그래서 막 결국은 뇌에 충이 가득해서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 교파의 목사님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면 충들이 몸에 가득해진다는 것. 또 한 분은 쓸개인가 곰쓸개 먼쓸개를 생으로 먹으면 좋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먹었다가 그 속에 충알이 잔뜩 있어가지고 충에 감염돼가지고 이 회충약을 먹으면 많이 빠지지만 더 이상 먹으면 위장이 구멍이 날 정도로 회충약을 먹었어도 온몸에 이렇게 가려우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러 명 이렇게 상담을 듣다가 보니까 요즘은 정말 생선조차도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밤에 항문이 가려운 거는 거기에다 손을 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감염이 되면서 별별 병이 다 생겨요. 그거를 만약에 긁을 경우에. 이게 이제 단순히 요충이 아니라 곰팡이균에 의한 것인지 아주 지독한 그 성병 비슷한 특별히 하여튼 그런 병 중에 하나일 때도 항문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종류가 어떤 건지 저는 모르는데 또 누가 그러는지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우님이시라면 함부로 제가 말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요충 조심하시고요. 또 생선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렇게 티트리얼 발라보시고. 예, 그 질문을 주신 분은 거의 비건이라고 하시네요. 거기 써있네요, 진짜. 예. 비건인데 그렇다. 그러면, 비건이라도 이 채소 속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곰팡이일 경우가 많아요, 곰팡이. 그래서, 티트리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떨어뜨려서 자주 앉아서 이렇게 씻은 다음에 또 팬티에다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를 소독을 자꾸 시켜주세요. 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네. 방법이 또 하나 남아있긴 해요. 그러나 이걸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때 개인적으로 가르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채팅창을 사용해 주시든지 아니면 화면에서 반응을 보여주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지로 이렇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조그마한 배를 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물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통에다 이렇게 받아서 마시고 또 하나를 받아가지고 딱 돌아서서 가는데 배가 싸르르 한 거예요. 대장균이 많았나 봐요. 그때 밤새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설사병 나면요. 이 중국에서는 이건 화장실이 너무너무 하루에 한 번도 가기 싫은 데가 화장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 정말 힘들었던 세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숟가루 안 가져갔더라면 숟가루 먹고 그 물에다가도 숟가루를 넣고 그래가지고 밤새 다니면서 그 물을 마셨어도 괜찮았어요. 숟가루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벌써 정말 집으로 갔어야 됐어요. 숟가루 때문에 살은 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게 다 경험담이에요 사실은. 네, 말씀하세요. 이인자 네, 어머님 네. 마이크를 두 켜시고요. 분 기다리고 계신데 마이크 여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여시고. 이인자님 마이크를 여시고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다 마이크를 못 여시네. 마이크가 안 열려요? 자, 마이크를 전체를 다 가면. 네, 얘기해 보세요. 예, 김서인 집사님 마이크가 열렸습니다. 됐어요. 열렸어요? 예, 네, 네. 예. 아, 이제 열렸다. 저는요, 네. 저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네. 약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혈압 때문에가 아니라 약 때문에 죽어요. 네. 고혈압 쉬워요. 어떻게 해요? 고기 잡숴요, 안 잡숴요? 안 먹죠. 네. 계란 우유까지도. 아, 계란은 때때로 먹어요. 생선, 생선도 안 먹어요. 닭고기, 아, 고기 안 먹어요. 오케이. 모든 육류를 끊으시고요. 네. 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에 물 많이 드세요. 아침 식사 전에. 네네네. 아침 식사 전에 30분 이전에 물 많이 드시되 레몬 좀 짜서 드세요. 만약에 속 쓰리는 것만 없으면. 네. 그래서 하여튼 막 1000cc 이상 드셔야 돼요. 1000cc 이상. 그러시고 생채소를 많이 드세요. 생채소. 네. 현미밥에 생채소. 흰밥, 흰빵, 흰국수, 흰떡 이런 거 일절 잡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현미밥에 생채소 꼭꼭 씹어서 그런 거 많이 드시고 뭐 가끔 콩이나 넛은 좀 드셔도 돼요. 콩이나 넛. 고기 안 먹는다 그래서 콩과 넛을 안 드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콩하고 넛은 충분히 밥에다 넣어 드시고 또 두유도 만들어 드시고 이렇게 하시되 육류는 일절 끊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저녁은 과일을 드세요. 저녁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예, 이 방법은 이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고혈압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예. 혈관이 이렇게 자꾸 두꺼워지거나 막히거나 또 이 혈액에 적혈구 같은 게 자꾸 떡이 되거나 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네. 혈액에 적혈구가 탁 떨어지려면 피에 물도 많아야 되고 뭐 알부민 같은 그런 혈소판 만들고 알부민 같은 그런 특별한 성분을 만드는 그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간이 튼튼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씁쓸한 그런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실수록 나물이 좋을 거예요. 센 거 잘 안 먹으려고. 근데 센 거를 드셔야 돼요. 샐러드가 한 접시씩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믹서기로 갈아서라도 한 컵씩 마시죠. 믹서기. 그게 쉽지 않겠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안 드시면서 육류 드시고 짜게 드시고 고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하면 채식과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다리가 많이 아픈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뭐. 제가 한 2년 전에 이게 왼쪽 무릎을 수술을 했거든요. 아이고, 인공관절 하셨어요? 아니, 관절 아니에요. 그냥 수술만 했어요. 그런데, 하셨는데. 네? 무슨 수술? 무릎을 수술했어요, 무릎. 아, 인공관절은 아닌데. 무릎을 수술하는데 나는 무슨 수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예, 왼쪽을 수술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프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무슨 뭐 이런 약 저런 약 다 먹고 있는데, 뭐, 여기 잘 오셨어. 아이고, 제가 진짜 이 연세 드신 분들 무릎 아픈 게요. 우리 한국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왜냐면 물 안 마시고 하루에 물 한 컵도 제대로 안 마시고 김치, 된장국 짠 거 많이 드시면요. 다 무릎이 이런데 연골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주머니라고 그랬죠. 이 우리 206개 되는 뼈 마디마디마다 연골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연골에서 도무지 물을 마셔줘야지. 근데 이 염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염기가 이 관절에 뼈를 쪼각내가지고 찌르게 만든다고.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어. 이게 물 하나만 잘 마셨어도 낫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간 염장된 음식은 옛날에 못 살았을 때 겨울에 먹는 음식이지 이렇게 싱싱한 게 많은데 지금도 맨날 음식이 그렇게 짜기 때문에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연세가 될수록 다리, 허리 다 아파요. 막 손 관절 막 이런 데가. 그런데 특히 우리 채식을 하시게 될 경우에도 물 안 드시면 그런 증세가 와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요. 뜨거운 물에 자꾸 들어가세요. 뜨거운 물에 자꾸 들어갔다 나올 때는 찬물을 쫙 끼우고 그리고 푹 주무시고 그리고 그 어딘가 쑤시려고 할 때 무릎이 쑤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들을 때 그 무릎을 자꾸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네?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백혈구들이 몰리면서 뭐 덩어리진 거 풀어지면서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치료법이에요. 이렇게 10분씩 문질러 주는 거.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어딘가 쑤신다 막 문질러 주세요. 아셨죠? 허리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고장이 오래전에 났는데 그 고장난 원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 예, 그게 지금 갈수록 심각해. 예. 약으로 절대 안 돼요. 약으로 드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계속 아픈지 본인만 알아요. 약을 먹으니까요. 네. 막 어지럽고 말이죠. 네. 그래서 약도 못 먹겠어요. 네. 약 드시면 안 돼요. 수영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네? 수영. 수영요. 네. 좋긴 한데, 그 물에도 약을 많이 타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수영을 하시는 게 낫죠. 안 하시는 것보다는. 매일 하거든요. 그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빼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에만 빼고. 오, 그러셔요? 그런데도 그게 안 났어요? 안 나요. 아하.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원인이 있는데, 자, 그러면, 물 많이 드시고, 페퍼민트 오일. 페퍼민트 오일? 네, 윈터그린 오일. 이 두 가지를 사세요. 무슨 오일을 했어요? 페퍼민트 오일하고 무슨 오일? 윈터, W-I-N-T-E-R, 윈터, 그린, G-R-E-E-N. 그런 오일이 다 있어요?
네. 이제 페퍼민트 오일은 풀 파스에 들어가는 오일이에요. 파스에 보면 페퍼민트 오일이 여기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붙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더 강력 파스를 달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윈터그린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퍼민트를 바르면 시원하고요. 네. 윈터그린 오일을 그 다음에 바르면 화끈화끈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르면 핫앤콜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시원하고 통증이 가셔요. 네, 그러나 완전히 나으시려면 물 드셔야 돼요. 그리고 과일, 야채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먹는데. 네, 과일, 야채 안 드시는 분들이 관절 아프고 쑤시고 과일 야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 이제 드시는 거지 옛날에는 안 드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이제 드시겠지. 그러나 오랫동안 안 드셨기 때문에 그 병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여기 인자 씨. 네. 말씀해. 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숟가루하고요. 얼굴 좀 그 봐요. 그 얼굴을 숟가루하고요. 네. 얼굴 네네네. 어제 얘기했던. 그 네. 숟가루하고요. 네. 티츄리 오일하고 그런 걸 어디서 사야 돼요? 그거요. 여기 어제 저기 목사님께 나중에 물어보시면 목사님이 가르쳐요. 그래요? 네, 제가 네. 그랬습니다. 네,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저기 그러면은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물어야지. 저가 그런 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썼네요. 여기다 전화하라고 떴네요. 자, 여기 또 다른 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 문자로 채팅으로 물어보셨는데요. 아이패드에서 감기로 콧물이 나와서 자주 푸르니 피부가 조금 빨개지면서 뻣뻣한데 네. 알로에베라를 발라야 하나요? 그렇게 네. 질문합니다. 네, 이분은요, 감기를 빨리 낚아야 돼요. 네, 저기 수돗물 틀어놓고 넘치는 거 바닥에서 닦는 격이지. 그러니까 감기를 낚게 지금 콧물 나오면서 자꾸 재채기 나오고 콧물이 줄줄 자꾸 나오니까 저기 닦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따끈한 생강차, 생강 생으로 사다가 썰어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향기 좀 날 정도로 이렇게 넣고요. 거기다가 뭐 대추, 이댁에 전화하면은 그 왕대추 팔아요. 거기 생강하고 대추하고 몇 개씩 넣으세요. 그러고서는 대추를 넣을 때 이렇게 칼집을 좀 내가지고, 그래서, 한 주 전 자면 대추 5개 정도. 그리고, 그것도 한 5쪽, 그렇게 넣으셔서 끓여서 자꾸 마시세요. 네. 그리고 아침에는 레몬 끓는 물에다 물 이렇게 끈 다음에 레몬을 썰어서 넣으세요. 넣고 그거 우려낸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1시간 후에는 이제 생강차 마시고, 또 조금 후에는 골든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우려내서 마시고, 하여튼 뭐든지 마셔요. 자꾸. 그러면 감기가 떨어지면서 콧물이 안 나오게 되고, 여기가 물풀어졌다 그러면 알로에베라 젤 바르시면 돼요. 네. 밤에 잘 때 숟가루 물고 줍니다. 그러면 감기 숟가루 물고 주무시면. 네. 이제 끝났나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근데 네, 숟가루를 물고 따라고 그러는데요. 네.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그게 까맣게 안 되나요? 입안에 상처 있으면 너무 좋죠. 통증도 가시고 염증도 안 생기고, 상처가 있을 땐 더더군다나 입에 물고 자야 되는데, 입안이 뭐 보입니까? 뭐 저기가 돼도 아니 바깥 피부에 상처 있을 때는 숟가루 팩을 하지 말라고 그랬었나?
예, 아까 이제 그렇게 막 깊을 때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였는데, 뭐, 알로에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입안에도 한 번은 어떤 분이 밥 먹다 크게 물었어요, 혀를. 근데 막 피가 너무 많이 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알로에하고 숟가루 이렇게 개가지고 입에 물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먹어도 되냐?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뭐 얼마 후에 그냥 나왔어. 그냥 너무너무 아주 고맙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안은 숟가루 물고 서서히 넘기면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앞으로요, 재난이 옵니다. 우리의 앞날, 이 코비드 전 같은 세상으로 다시 안정감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면 다행인데, 재앙이 서서히 오거나, 또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오거나, 이때를 대비해서 이 숟가루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을 많이 연습하세요. 안팎으로. 이 숟가루는 대부분의 약들은 밖에만 사용하든지 안에만 사용하든지 이러는데 이 숟가루인 경우에는 안팎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숟가루는 있어요. 우지로 가면 갈수록 저는 숟가루를 막 많이 확보를 해요. 그 마을에서. 그래놓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환자들을 이 숟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간 의사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민백으로 하나씩 가져간 약이 이제 몇 군데 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제 옆에 와서 본다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다음에는 이거 배워가지고 와야겠다. 이거 뭐 숟가루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예, 숟가루가 너무너무 좋은 이 재난의 때. 왜냐면, 우리 아무리 재난이 와도 인간은 물하고 불이 있어야 돼요. 나무만 있으면 태워서 숯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만 있으면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치료, 숟가루 치료 잘 배워놓으시면 많은 유익을 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강의를 여러분의 건강, 또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잘 실천하셔서 가족들 건강 잘 지키시고 본인 건강도 잘 지켜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해드린 대로 나도 이런 운동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팅창에 여러분의 참여하고 원하시는 과목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해초 비빔국수, 렌틸 콩 샐러드 만드는 요리 강습이 있고요. 암의 음식과 암 치료법, 그리고 이 하나님 응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또 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목사님, 강의실 문 닫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